네, 안녕하십니까. 기린쌤입니다. 네, 오늘은 생태계 내에서 생물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에 나타난 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이 풀을 먹는 동안 심심해진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장난을 쳤어요. 네, 이거 뭐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 양과 늑대가 나옵니다. 그럼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늑대는 뭐라고 하고 양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생태계 내에서 생물이 어떻게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는지 알고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 하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내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을 두 번째 학습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생태계 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이야기. 여러분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차이를 알고 있나요? 네, 먹이 사슬이란 풀, 양, 늑대의 관계처럼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생태계는 이렇게 딱 단일한 관계로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생물은 여러 생물을 먹이로 하고 또 여러 생물에게 잡아먹힙니다. 여러 개의 사슬이 서로 얽혀 마치 그물처럼 보이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양은 풀만 먹는 건 아니고 뭐 가끔 뭐 벌레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그 관계를 나타낸 것을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생태계의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양이 풀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풀이 사라진다 그러면 양은 굉장히 뭐 멸종의 위기에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면 한 가지 먹이가 없어졌을 때 다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 이야기인데요. 자,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생태 피라미드는 이렇게 개체 수를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건데 아래로 갈수록 어때요? 넓어지죠? 먹이 사슬에 따라 생물의 수나 양 등을 표시하면 단계가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이 됩니다.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다음 만화를 보면 로열섬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식물만 무성하던 미국 슈페리오화 안에 있던 로열섬에 먹이를 찾던 사슴 한 무리가 정착했습니다. 늘어나는 사슴으로 인해 풀이 줄어들어 로열섬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로열섬으로 건너온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사슴의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풀은 다시 늘어나 로열섬의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죠? 네, 맨 처음에는 이 사슴 때문에 풀이 싹 다 말라서 사슴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슴을 먹이로 하는 늑대가 나타나자마자 다시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태계 평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평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자가 줄어들게 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를 먹게 되겠죠? 그럼 1차 소비자는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2차 소비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생산자도 1차 소비자가 더 이상 먹지 않으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파괴됐다가 생태계는 다시 평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이러한 회복 능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태 피라미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했습니다. 생산자의 양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럼 1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든다. 2차 소비자의 수가 당연히 또 줄어든다. 3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든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관점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 1차 소비자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다른 단계를 이루는 생물의 수 또는 양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네, 생산자의 양이 줄어들고요. 2차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3차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평형한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생태계 내에서 생물은 먹이사슬, 먹이그물, 생태 피라미드를 이루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합니다.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먹이그물로 인해 생물종이 쉽게 멸종하지 않습니다. 평가하기를 볼게요. 첫 번째,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못 연결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먹이 사슬에 따라 생물의 수나 양 등을 표시하면 단계가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죠. 세 번째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3번, 4번입니다. 생태 피라미드에서 생산자 양이 갑자기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 수는 줄어든다. 네, 맞죠. 생태계 내 생물이 쉽게 멸종하지 않는 까닭은 생물 간의 먹이 그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될 수도 있죠.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 윗단계로 갈수록 생물의 수가 늘어난다. 그럼 큰일 납니다. 생태 피라미드에서 2차 소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 수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잡아먹으니까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